화창한 오후, 93층 스카이 오피스는 여느 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키보드를 두드리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무도 곧 다가올 끔찍한 순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오는 듯한 끔찍한 굉음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건물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천장에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무실의 불이 일제히 꺼지며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서로에게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격렬한 흔들림과 끔찍한 굉음이 멈추자 거짓말처럼 귀청이 울리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사방에는 코를 찌르는 매캐한 먼지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모두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둠과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낯선 얼굴들, 잔뜩 겁에 질린 눈동자들, 부서진 집기들과 뒤엉킨 몸들 사이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이 사무실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누군가 힘겹게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창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명해야 할 유리창은 알 수 없는 짙은 부연막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걸까? 아니면 이곳이 변해버린 걸까? 건물을 뒤흔든 충격 이후 93층은 숨쉬기조차 힘든 두꺼운 먼지로 뒤덮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기침 소리만이 가득했다.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만 애타게 부르며 생사를 확인했다. 대답 없는 부름에 심장이 얼어붙었다. 창밖은 여전히 잿빛으로 뿌옇고 핸드폰 신호는 완전히 멱통이었다. 93층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된 것 같았다. 적막감이 공포보다 더 무겁게 짓눌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 속에서 어둠 저편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긁는 소리 같기도 하고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다. 신경이 곤두섰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켰다. 좁은 빗줄기에 비친 사무실의 모습은 처참했다. 부서진 가구, 찢어진 서류,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기괴한 무언가들. 빛에 드러난 광경은 공포를 넘어선 충격이었다. 사람들은 말을 잃고 얼어붙었다. 어둠과 소음, 그리고 이 처참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저 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다. 93층 사무실에 갇혔다는 섬뜩한 직감이 사람들을 엄습했다. 평범했던 공간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듯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창밖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갇혔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분명 있을 거라 믿으며 가장 먼저 익숙한 비상 계단 통로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거대한 잔해와 부서진 콘크리트 더미가 계단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나아갈 수 없었다. 계단이 막히자 사람들은 유일한 희망인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닫힌 문 앞에서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미동조차 없었다. 간신히 문틈을 벌려 안을 들여다본 순간 모두 숨을 멈췄다.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사라지고 깊고 어두운 수직 갱도만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칠흑 같은 심연이었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남아있지 않았다. 계단은 막혔고 엘리베이터는 심연으로 통했다. 93층에 갇혔다는 끔찍한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절망이 사무실 전체를 집어삼켰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의 공간이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복도는 길고 고요했다. 한때 활기 넘치던 공간은 이제 낯선 침묵만이 가득했다. 벽과 바닥, 천장이 기묘하게 뒤틀린 것처럼 느껴졌다. 복도를 살펴보던 지수는 벽에 무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정체불명의 기호였다. 날카롭게 파인 선들이 섬뜩한 문양을 그리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사무실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낯선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차갑고 이질적인 느낌을 주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불규칙한 형태로 놓여 있었다. 갇혔다는 절망감에 더해 이 공간이 평범한 사무실이 아니라는 섬뜩한 예감이 사람들을 덮쳤다. 익숙했던 93층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93층 사무실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 어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어른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애를 썼다. 하지만 화면에는 신호 없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통화 연결음 대신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지수는 저만치 떨어져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른들의 얼굴에 서린 굳은 표정, 초조하게 움직이는 손끝 하나하나가 어린 눈에도 불안하게 느껴졌다. 휴대전화가 안 되자 이번에는 사무실 유선 전화기를 붙잡았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두 발신음조차 들리지 않는 멱통 전화기는 절망감만 더 키웠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어른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낮게 갈렸다. 서로에게 답을 구하듯. 하지만 누구도 답을 찾지 못해 목소리는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남아있는 식량과 물을 어렴풋이 헤아려 보았다. 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린 지수도 느낄 수 있었다. 고립된 상황과 식량 부족이라는 현실이 어른들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소한 말다툼이 격해지고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극한의 스트레스 속에서 일부 어른들은 무너져 내렸다. 억눌렸던 두려움이 폭발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주저앉아 흐느꼈다. 패닉이 전염되는 듯했다. 어떤 어른들은 필사적으로 냉정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서로를 다독이거나 희미한 희망이라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지수는 그 모든 광경을 눈에 담았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깊은 호기심이 일었다. 어른들은 왜 저렇게 변해버리는 걸까? 고요해진 사무실에 간간이 기이한 소리가 울렸다. 건물 자체가 내는 불길한 신음 같기도 했고, 저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듯한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들은 지수의 어린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으로 귀를 잡아 끌었다. 저 소리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무엇일까?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낮은 신음과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다. 93층의 사무실 구역은 불신과 절망이 뒤엉킨 아수라장이었다. 어린 지수는 그 모든 것을 진지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른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싸늘한 시선들. 누가 남은 물을 더 가졌는지, 누가 숨겨둔 식량을 움켜쥐고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들이 맴돌았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몇몇 이성적인 사람들이 나섰다. 그들은 사태를 수습하려 했었고, 그들의 침착함은 작은 위안이 되었다. 남은 물과 비상식량을 공평하게 나누는 손길. 모두에게 돌아갈 양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나누는 행위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 다친 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도 보였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들. 지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어렴풋이 깨달았다.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차갑고 절박한 현실을. 사람들은 그 절박함 속에서 어린 지수와 함께 작은 연대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다. 사소하지만 서로를 돕는 손길들이 오갔다. 하지만 건물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긁는 소리 같기도,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같기도 했다. 특히 호기심 많고 진지한 지수의 귀를 사로잡았다. 대체 저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강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때 누군가 다른 층이나 외부와 연결될 방법을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실 구역 밖을 탐색하자고 제안했다. 지수는 용감하게 나섰다. 어른들의 망설임 끝에 소수의 탐사대가 꾸려졌다. 진지한 눈빛의 어린 지수도 그 일행과 함께 알 수 없는 소리가 나는 미지의 공간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용기를 낸 지수와 탐사조는 93층의 미지의 구역으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를 했다. 문 너머의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킬 듯 꿈틀거렸다. 낡고 육중한 문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천천히 열렸다. 문틈으로 길고 어두컴컴한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공기는 먼지와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절망 같았다. 발밑에는 부서진 잔해들이 밟혔고 벽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뒤틀린 사무실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모두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발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손전등 불빛의 먼지들이 춤을 추듯 떠다녔다. 얼마 가지 않아 첫 번째 사무실 입구에 다다랐다. 금속 문틀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폭발한 듯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다. 사무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집기들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벽에는 긁힌 자국 같은 것이 나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휩쓸고 간 흔적 같았다. 지수는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숨을 쉬기 힘들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괴의 흔적에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공포에 질렸지만 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부서진 문들은 마치 괴물의 입 같았고 복도는 점점 더 어두워졌다. 마침내 복도의 끝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다른 문들과는 다른 굳게 닫힌 비상구 문 하나가 서 있었다.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문 뒤편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니면 아주 작은 인기척이었을까? 모두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다. 숨조차 쉬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저 문 뒤에 무언가가 있었다. 이 층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가.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폐쇄된 비상구 뒤편에서 느껴지는 미지의 존재. 그들은 공포 속에서 간신히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93층에 갇힌 우리는 절박하게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아래로 내려갈 방법은커녕 이 거대한 무덤 같은 건물에서 벗어날 작은 틈새조차 보이지 않았다. 절망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모두의 얼굴에 피로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작게 훌쩍이며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눈동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쁘게 움직였다. 그때 탐사조 중 한 명이 무너진 벽 틈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오래된 환기구 덕트였다. 어둡고 좁은 입구는 아래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통로들이 발견되었다.
바닥에 거대한 균열, 무너진 천장 아래의 어두운 구멍. 건물 자체가 만들어낸 불안정한 통로들이었다. 희미한 탈출의 희망이 드리워졌다. 희망은 잠시였다. 이 통로들은 너무나 불안정했다. 낡고 부식된 환기구는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벽의 균열은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수 없었다. 한 발 내딛기가 두려웠다. 지수는 엄마 뒤에 숨어 그 어두운 구멍들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도 저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껴지는 듯했다. 모두가 망설이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어둠 속 통로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들으니 아니었다. 긁는 소리 같기도 했다. 소리는 기계음처럼 규칙적이지 않았다. 살아있는 무언가가 내는 듯한 불규칙한 소음이었다. 기, 극적, 툭. 섬뜩한 소리가 어둠 속에서 기어 나왔다. 지수가 갑자기 귀를 막으며 몸을 떨었다. 아이는 어른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그 소리를 느낀 것 같았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어둠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았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탈출의 희망은 공포로 바뀌었다. 저 아래, 어둠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기분 나쁜 소음은 경고 같았다. 가지 않은 길, 아니 가지 못할 것 같은 길이었다. 탈출이냐, 미지의 공포 속으로 뛰어드느냐? 생존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잔혹한 선택의 순간에 놓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는 듯했다. 이 불안정한 통로를 따라 지하로 향하는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탐사조가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말소리에는 공포가 배어 있었다. 아래층은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뭔가 기어 다니는 소리 같아요. 그들의 보고는 얼어붙은 칼날처럼 희미한 희망을 갈갈이 찢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은 없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깊은 절망이 잿빛 안개처럼 93층 전체를 뒤덮었다. 낮은 신음과 체념 섞인 한숨만이 들려왔다. 지수는 어른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모두 눈빛을 잃고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숨쉬기조차 힘든 답답함이 공간을 짓눌렀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어린 마음에도 무거운 두려움이 차올랐다. 남은 식량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물통은 거의 비어 있었다. 굶주림과 갈증이 또 다른 괴물처럼 사람들을 덮쳐왔다. 서로의 눈빛에서 날카로운 경계심마저 느껴졌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구조의 손길은 오지 않았다. 갇혔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93층. 이곳은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숨 막히는 절망이 목을 조여왔다. 깊은 침묵만이 흐르는 93층. 모두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절망에 질식해버린 걸까? 지수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필사적인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래로 갈 수 없다면 위로 가는 건 어떻소? 옥상으로. 옥상이라니? 미쳤군. 사람들의 술렁거림 속에서 비난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옥상으로 가는 길은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그곳이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었다. 절망보다 더 큰 미지의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렁임은 진지한 논의로 바뀌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래는 괴물 소리가 나는 미지? 위는 그래도 아직 가보지 않은 곳 어쩌면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 미친 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아래층의 그 무엇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옥상은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부서지기 쉬운 마지막 한 방울의 희망. 무거운 침묵 끝에 결론이 내려졌다. 가자. 옥상으로. 죽기 살기로 올라가자. 두려웠지만 절망에 익숙해진 얼굴들 사이로 희미한 결의가 빛났다.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한다. 남은 식량과 물을 챙기고 혹시 모를 도구를 챙겼다. 위로 올라가는 길은 어둠과 미지의 위험으로 가득할 터였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순 없었다. 옥상을 향한 필사의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옥상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부터 절망적이었다. 비상 계단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려 더 이상 계단이라고 부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지수는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과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결국 우리는 좁고 어두컴컴한 서비스 통로로 발을 들여놓았다. 먼지와 거미줄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은 차갑고 끈적거렸다. 숨을 쉬기조차 버거운 공간을 기어가는 동안 알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렀다. 무너질 것 같은 잔해 위를 기어올라야 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언제 아래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갔다. 다음 나타난 것은 아찔한 높이의 수직 통로였다.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진 구멍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났다. 이곳을 올라가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손은 여기저기 긁히고 가지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히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지수의 얼굴에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댔다. 조금만 더. 괜찮아. 할 수 있어. 힘겹게 목소리를 내어 서로를 격려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용기를 주었다. 다시 한 발, 또 한 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직 옥상만을 목표로 삼고 이 악물고 어둠 속을 기어올랐다.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저 위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옥상이 코앞이라는 사실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하지만 옥상 문 바로 아래, 거대한 구조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벽이나 천장이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다. 눈앞에서 길이 막히자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아래쪽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느릿하게, 하지만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 올라오는 듯한 소리. 긁는 소리인지, 기어오는 소리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옥상 문은 바로 눈앞인데, 마지막 관문이 우리를 가로막고, 아래에서는 정체 모를 무언가가 다가온다. 공포와 절박함이 극에 달했다. 우리는 완벽한 함정에 갇힌 것이다. 우리는 93층, 지옥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다. 마지막 장애물, 찢겨진 철근과 무너진 벽이 뒤섞인 끔찍한 더미가 앞을 막고 있었다. 옥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필사적이었다. 지수는 작은 몸으로 어른들과 함께 무거운 잔해를 밀어냈다.
손톱이 부러지고 살이 찢겨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잔해가 치워지고 그 너머의 옥상으로 통하는 육중한 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절망 속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다. 벅벅한 문을 열자 눈이 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둠과 공포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바깥의 빛은 낯설고 압도적이었다. 이게 현실인가? 마침내 옥상에 발을 디뎠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숨이 멎었다. 우리가 살던 도시는 더 이상 없었다. 거대한 폐허만이 펼쳐져 있었다. 폐허의 침묵을 깨고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헬리콥터 소리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구조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우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가지고 있던 천 조각들을 흔들었다. 제발, 우리를 봐줘요. 여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필사적인 외침이 바람에 흩어졌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렸다. 헬리콥터 소리는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멀어지기도 했다. 버려진 걸까? 그때였다. 귀청을 찢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을 가렸다. 구조대의 헬리콥터가 우리 바로 위로 내려오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구출이었다. 낯선 구조대원의 손을 잡고 헬리콥터에 올랐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우리가 기어올랐던 93층 건물이 아득하게 보였다. 마치 악몽 같았다. 무서운 경험이었다. 발밑에서 튀어나온 괴물들, 무너지는 건물, 끝없는 어둠. 살아온 모든 순간이 공포였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고 도왔다. 평범했던 회사원, 학생, 상인들은 생사의 문턱을 넘으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93층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약속.